신우이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그것도 식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결혼 3년 차, 저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서연이라고 합니다. 163cm에 48kg, 남들이 보기엔 마른 편이지만 신우이 눈에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저랑 5살 차이 나는 신우이 안수정은 158cm에 60kg, 제가 보기엔 통통한 편이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달랐습니다. 새언니, 요즘 오빠가 잘해주나 봐요. 살이 더 쪘네. 팔뚝 좀 봐. 완전 뚱뚱하잖아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보다 12kg이나 더 나가는 사람이 저를 보고 뚱뚱하다니요.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애가 장난삼아 하는 말인데 뭘 그러니? 라며 웃어넘겼고 남편은 수정이가 원래 그렇잖아.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초 신우이는 일주일에 2~3번씩 우리 집에 불쑥 찾아왔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요. 처음엔 오빠가 보고 싶어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올 때마다 신우이는 남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 달 카드값 좀 급해. 30만 원만. 오빠, 친구 결혼식 가야 하는데 용돈 좀. 오빠,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남편은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거절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동생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화장대가 이상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아끼던 샤넬 립스틱이 사라진 것을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제가 월급 받고 한 달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찾다가 우연히 신우이 인스타그램에서 봤습니다. 제 립스틱을 바르고 찍은 셀카였죠. 새언니 거 잠깐 빌렸었어. 괜찮지? 괜찮을 리가 없었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제 옷장에 있던 새 원피스, 결혼 선물로 받은 디올 가방, 엄마가 물려주신 금반지, 진주 목걸이까지요. 신우이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빌려주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이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커피값 아껴 모은 돈으로 산 구두가 사라진 거예요. 이번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 구두 가져가셨죠? 돌려주세요. 가져간 거 아니고 빌린 거예요. 언니, 너무 째째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끼리 빌려 쓸 수도 있죠. 빌리려면 허락을 받아야죠. 그리고 이건 새 물건이잖아요. 뭐요? 지금 저 혼내는 거예요? 저 신우이잖아요. 그날 저는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수정이도 좋은 거 갖고 싶은 나이잖아. 월급도 많지 않으니 더 그럴 거야. 조금만 이해해줘. 가족이잖아. 그럼 나는 가족 아니니? 당신한테 가족은 내가 1순위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남편은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시내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려고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아 끌었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새언니, 왜 전화 안 전했어요? 오빠한테 돈 좀 보내라고 전해달라니까요. 아가씨, 지금 부모님과 식사 중이에요. 나중에 얘기해요. 나중에는 무슨,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요.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여기 다른 손님들도 계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신우이의 손이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레스토랑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뺨을 감싸 쥔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우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우이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시집온 주제에 신우이 말 안 들어서 혼내주는 거야. 그 순간 3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제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저의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64세의 아버지는 평생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회사에서 40년을 성실하게 다니시며 단 한 번도 누구와 다툰 적 없는 분이었죠. 그런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우아하고 차분하신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맞는 장면을 본 부모가 느끼는 감정을 저는 그때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어머, 서연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저는 돌아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척 위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실례지만 당신은 누구고 무슨 권리로 남의 딸을 때리는 겁니까? 아버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신우이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사돈 어른이시네요. 저는 이 집 신우이고요. 새언니가 제 말을 안 들어서요. 이제 보니 사돈 처녀군요. 우리 서연이가 손아래 신우 말을 안 들어 뺨을 맞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머니도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소 온화하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딸을 26에 시집 보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친정에 와서 힘들다는 소리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얼마나 참는 성격인지 잘 압니다. 그런 아이가 맞을 짓을 했을까요? 그건 시댁에서의 일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르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다가서셨습니다. 사돈 처녀가 우리 사위에게 얼마나 돈을 뜯어갔는지, 내 딸 물건을 몇 번이나 허락도 없이 가져갔는지, 그동안 내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딸이 말 안 해도 부모는 압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어두워지는 걸, 명절 때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요. 신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우리 딸은 시집가서 당신 가족 눈치 보느라 친정에도 제대로 못 왔어요. 명절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서 신우이한테 뺨까지 맞아야 합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신우이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들 소란 끼쳐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딸이 이 여자의 신우이입니다. 이 여자는 우리 딸 집에 수시로 찾아가 돈을 뜯어가고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고 심지어 딸의 외모를 모욕하며 뚱뚱하다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 생일날 저희 가족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제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족관계입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신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그냥 때리는 게 그냥입니까?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괜찮다고 해도 더 캐물었어야 했는데,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시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직장이 어디죠? 예, 그건 왜요? 대답하세요. 어디 다닙니까? 한빛 마케팅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확실히 하겠습니다. 오늘 일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 딸에게 한 일들 하나하나 기억해 두세요. 사돈처녀. 뭐라고요? 지금 저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요? 그럴 리가요. 경고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처음 보는 단호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날 저희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계셨고요. 서연아. 한참 만에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네, 아빠. 아빠가 이제 알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안하다. 아빠.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아빠가 이 일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저는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생각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는 회사는 업계에서 꽤 알려진 중견기업이었고 아버지는 그곳에 이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시누이가 다니는 한빛 마케팅은 아버지 회사의 협력업체였습니다. 이사님, 한빛 마케팅과의 계약건은 다음 달에 갱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전에 그쪽 회사 사내 문화와 직원 관리 상태를 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쪽 직원 중 한 명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의 직원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우리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적어둔 시누이가 가져간 물건 목록을 보셨습니다. 이게 다야, 서연아? 네. 부끄럽게도 대충 큰 목록들만 메모해 둔 거예요. 부끄러울 게 뭐 있니?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가 왜 부끄러워해? 어머니는 목록을 정리하시더니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죄송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뭉클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는지를, 제가 얼마나 보호받고 싶었는지를. 집으로 와서도 남편에게는 오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누이에게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시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새언니, 새언니, 제발 좀 도와줘요. 사돈 어른한테 연락 좀 해줘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동안의 일을 생각하면 놀라움이나 동정심이 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나한테 사표 내래. 제발 사돈 어른한테 연락 좀 해줘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요? 무슨 오해요? 그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 내 근무 태도랑 사생활이 문제가 된다고. 우리 회사 주거래 업체에서 지적이 들어왔대. 그게 사돈어른 회사라고요.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언니, 나 이 회사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가씨, 저한테 도움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그동안 제 물건 가져간 것, 저한테 한 말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제 뺨을 때린 것, 기억나세요?
그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진심이야. 제발 이번만요. 미안하다는 말 그동안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부모님한테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서연아, 왜? 수정이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대. 장인어른 회사에서 뭐라고 했나 봐. 제발 장인어른한테 연락 좀 해줄래? 싫어. 제 대답에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시누이인데. 당신 동생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러는 거야? 아가씨가 당신한테 분명히 얘기했을 텐데. 들었어. 그건 수정이가 좀 심했지. 근데 이것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 직장까지 빼앗으면. 그럼 이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뭐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동생이 나를 뚱뚱하다고 놀릴 때, 내 물건을 말도 없이 가져갔을 때, 나나 당신한테 돈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은 뭐 했어? 한 번이라도 아가씨한테 제대로 말한 적 있어? 나는 동생이니까. 동생이면 다야. 자기 마누라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나도 부모님의 귀한 딸이야. 우리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딸이라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내 부모님이 지켜주시는 거잖아. 이제 와서 동생만 걱정하는 게 말이 돼? 그동안 내 걱정은 한 번도 안 하고 참으라고만 했잖아.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한빛 마케팅에 통보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귀사 직원의 부적절한 사생활 및 폭력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협력업체 직원의 품행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약 갱신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빛 마케팅 입장에선 큰 거래처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이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이건 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수정이가 잘못한 건 있어도 직장까지 잃게 만들다니. 어머니, 제가 직장 잃게 만든 게 아니에요. 신우이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래도 신우이잖아. 내 가족인데. 가족이면 뭐든지 해도 되나요? 저도 가족인데 저는 왜 보호받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한 일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가족이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댁과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한편 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신우이가 가져간 물건들의 목록과 가격을 정리하셨습니다. 서연아, 이거 네 신우이한테 보내자. 엄마, 이게 뭐예요? 내용 증명이야. 가져간 물건들 반환하라고. 목록을 보니 총액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년 동안 조금씩 가져간 것들이 쌓이고 쌓여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적어놨어. 엄마, 이렇게까지 해도 될까요? 현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엄마 아빠가 제대로 지켜줄게.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든든한지를. 신우이는 직장을 잃고 심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업계가 좁다 보니 신우이가 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지 다들 알게 됐죠. 수정 씨 퇴사 원인이 오빠 와이프 폭행하고 물건도 훔쳐가서 그렇대. 진짜? 그래서 큰 거래처 날아갈 뻔했다며? 신우이는 새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볼 때마다
이전 직장을 왜 그만뒀는지 질문을 받았고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수정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저는 차를 내오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서연아, 내 마음은 이해한다. 엄마가 미안하다. 그동안 수정이가 내게 한 일들. 엄마가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아빠 없이 자란 막내라고 너무 오냐오냐하며 키웠던 것 같구나. 하면 안 되는 일에는 따끔하게 혼을 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하는 딸을 보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응, 서연아. 아가씨가 저한테 사과한 적 한 번이라도 있나요? 제 물건 가져간 것, 저한테 한 모진 말들,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저를 때린 것,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나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여기 오신 건 시누이가 힘들어서지, 제가 힘들었던 건 중요하지 않았죠. 3년 동안 저는 혼자 힘들었어요. 그때는 왜 안 오셨어요? 서연아, 미안하구나. 전 용서 못해요. 아직은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요. 그냥 힘드니까, 손해보니까 하는 사과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하는 사과를 받기 전까지는요. 시어머니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시누이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새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거 돌려주러 왔어요. 시누이가 들고 있던 큰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그동안 가져갔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 구두, 가방, 화장품들. 그리고 이건 반지랑 목걸이예요. 깨끗이 세척해서 가져왔어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서 받은 금반지와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알아보니 그동안 내가 가져간 물건들 합치면 547만 원 정도더라고요. 당장 다 드릴 순 없지만 시누이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일단 50만 원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매달 30만 원씩 갚을게요. 각서도 썼어요. 저는 놀라서 시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가씨, 언니 들어가도 될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비비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정말 미안해요. 아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 알아요. 나 진짜 최악이었어. 시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사 잃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새언니는 나보다 훨씬 예쁘고 날씬하고 능력도 있고 나는 내가 통통한 게 콤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투정한 거예요. 새언니가 날씬하니까 질투가 났어요. 인정하기 싫었어요.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물건들 가져간 것도 사실은 언니가 부러웠어요. 새언니는 예쁘고 날씬하고 센스도 좋잖아요.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언니 거라도 갖고 싶었나 봐요. 진짜 비겁하고 추악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누이의 진심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한테 돈 받은 것도 나는 동생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새언니 돈이기도 하다는 걸, 언니도 힘들게 번 돈이라는 걸 생각 못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는 정말 미안해요. 진심으로. 내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때려? 그것도 사돈 어른들 앞에서. 나 정말 쓰레기였어요. 신우이는 바닥에 이마를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언니, 지금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알아요.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그냥 내가 너무 잘못했다는 거, 진심으로 후회한다는 거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수정아, 회사 잃고 나서 매일 밤 잠이 안 왔어요. 내가 언니한테 한 짓들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언니 표정, 언니가 참으려고 애쓰던 모습, 다 기억나더라고요. 신우이가 가방에서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언니한테 한 짓들 다 적어봤어요.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57가지나 되더라고요. 57번이나 언니한테 상처 준 거야, 나. 공책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2년 3월, 새언니 립스틱 허락 없이 가져감. 2022년 4월, 새언니 보고 뚱뚱하다고 말함. 2022년 5월, 오빠한테 30만 원 받아감. 매일 이거 보면서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저는 공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울면서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가씨, 언니 나 이제 변할게요. 아니, 변하는 중이에요.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그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신우이가 상담센터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장은 아직 못 구했어요. 솔직히 무섭기도 해요. 또 실수할까 봐요. 그래서 일단 편의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어요. 돈 벌어서 언니한테 갚으려고요. 편의점이요? 응. 시급 10,000원이 조금 넘어요.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별로 안 되지만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라 힘들더라고요. 근데 언니는 이렇게 일하면서 실은 내색도 없이 주말이나 명절에 우리 집 일까지 했구나 싶어서 다시 한번 미안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나는 그냥 진심으로 미안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신우이가 되고 싶어요. 그날 저는 신우이를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지만 신우이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 변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신우이가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지킬 규칙들이에요. 새언니 집에 함부로 방문하지 않기, 새언니 물건 절대 안 가져가기, 새언니 외모나 사생활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기, 오빠한테 돈 빌리지 않기. 이렇게 10가지 규칙을 매일 아침 읽고 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니, 혹시 내가 또 실수하면 바로 말해줘요. 타이르지 말고 호통쳐도 돼요. 나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봐 무서워요. 그러니까 언니가 감시자가 돼줘요. 진짜죠? 알겠어요. 신우이가 일어서며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렇게 마주 앉아 얘기할 기회라도 줘서요. 신우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아가씨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남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응, 나도 봤어. 수정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멀리서 봤더니 손님한테 90도로 인사하더라. 예전에 수정이 같지 않았어. 여보,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동생만 생각하고 당신은 생각 안 했어. 나도 반성 많이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제대로 할게. 진짜 서연이 내 편이 돼줄게.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신우이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았고 저희 집에 함부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옆에서 조용히 일만 거들었죠.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언니, 나 작은 회사지만 취직했어요. 마케팅 회사예요. 급여는 적지만 정직하게 살려고요. 이제 더 빨리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축하한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우이의 변화는 서서히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다시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서연아, 네 어머니. 수정이가 많이 변했구나. 엄마가 지금까지 봐온 수정이가 아니야. 너한테 고맙구나. 제가 뭐려? 내가 용서하지 않았잖니. 바로 용서했으면 수정이는 반성하지 않았을 거야. 내가 단호하게 선을 그어줬으니까 수정이가 제대로 깨달은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동안 엄마도 미안했어. 그동안 수정이만 감싸고 너는 제대로 챙기지 못했구나. 엄마가 며느리로만 봤지 한 사람으로 누군가의 소중한 딸로 보지 못했어. 어머니, 앞으로는 엄마가 제대로 할게. 우리 서연이, 우리 귀한 며느리. 저는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거. 남편이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월급 여보가 관리해. 수정이한테 돈 줄 일도 없을 거고 있더라도 여보 허락 받고 줄게. 여보. 그리고 이거. 남편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결혼 3주년 선물. 당신한테 주고 싶었던 목걸이야. 상자를 열자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그동안 남편 노릇을 너무 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당신 편이 돼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한편 부모님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아빠,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뭐가? 저 대신 화내주시고, 저 대신 싸워주시고,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서연아, 부모는 자식이 힘들어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단다. 내가 참는 걸 보는 게 더 힘들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서연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맞아. 서연아, 너 많이 강해졌어. 예전 같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이제는 내 목소리를 낼 줄 아니까. 네,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안에 원래 있던 힘이야. 우리는 그걸 끄집어내는 걸 도와준 것뿐이야.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신우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하고요. 언니, 이거요. 신우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남은 돈이에요. 497만 원이요. 벌써 이만큼이나 모은 거예요? 그럼요. 보너스도 받았어요. 회사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남은 거 한 번에 다 갚으려고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언니, 그리고 이것도요. 신우이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내가 쓴 사과 편지예요. 읽어봐줘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새언니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미안해요.
나는 6개월 동안 많이 변했어요. 아니, 변하려고 노력했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열등감이 심했대요. 자존감이 낮아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언니한테 향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나만 추악해질 뿐이라는 거. 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예쁘고 착하고 참을성도 많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앞으로는 제대로 된 시누이가 될게요. 언니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진짜 가족이 될게요. 고마워요, 언니. 나한테 변할 기회를 줘서. 수정이가. 저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가씨, 언니, 이제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용서할게. 신우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울었습니다. 언니,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진짜 자매처럼. 그래, 수정아.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부모님까지. 오늘은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다들 모셨습니다. 신우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른 그리고 새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신우이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제가 철없이 굴어서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새언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사돈 처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변하는 거죠. 수정 씨는 그걸 보여줬어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 씨, 앞으로는 우리 서연이랑 진짜 자매처럼 지내줘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요. 그럴게요, 어머님. 그날 저희는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야. 그래도 여보가 제일 힘들었잖아. 이제 괜찮아. 다 좋아졌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때로는 부딪혀야 합니다. 참기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그리고 때로는 용서도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변화가 있다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